안녕하세요. 노년지혜학교입니다. 저는 85세 가정의학과 은퇴 의사 김성훈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할아버지는 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저도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사랑하는 손주가 제 무릎에 앉지 않더군요. 그날 밤 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듣게 된 걸까? 나는 매일 샤워도 하고 향수도 쓰는데 왜? 그날 이후 저는 노인 냄새의 정체를 의사로서 또 노년기 당사자로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찾고 환자들을 떠올리며 스스로 실험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노인 냄새는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비싼 향수도 매일 씻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답은 우리가 평생 무시하고 지나쳤던 아주 평범한 4가지 부위에 있었습니다. 그 부위들을 정확히 알고 바르게 관리하기만 해도 냄새는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제 몸으로 그 효과를 느꼈고 수많은 환자들도 같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오늘 그 50년의 경험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그 해결법을 여러분께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많은 걸 포기하게 됩니다. 예전엔 당연하던 일들이 점점 멀어집니다. 걷는 것도 나들이도 사람 만나는 것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 아픈 건 가족들과의 거리감입니다. 손주가 안기지 않고 자식이 들어오자마자 창문을 열어 젖힐 때 우리는 그저 조용히 웃으며 넘깁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스스로를 탓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못은 없습니다. 이건 단지 자연스러운 생리 변화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냄새로 인해 관계가 멀어지는 장면을 숱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방법만 알면 그 거리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5가지 관리 부위와 생활 습관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여러분 몸에 진짜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처음이신가요? 저희 노년지혜학교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건강 지혜를 매주 정성껏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제부터 50년차 경력의 의사가 전해드리는 노인 냄새의 진짜 해결법, 병원에선 좀처럼 알려주지 않는 집에서 따라하기 쉬운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부위는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는 노인 냄새의 핵심 통로이자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70살 이정숙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샤워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비누로 깨끗이 닦고 향수도 매일 사용하셨죠. 그런데도 손주가 옆에 앉지 않으려 하고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창문을 여는 걸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씻어요. 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걸까요? 제가 겨드랑이를 살펴보니 겉은 깨끗하지만 안쪽 피부가 자극을 받아 붉게 변해 있었고 피부 속은 굳은 림프와 막힌 땀샘으로 순환이 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겨드랑이는 단순히 땀이 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20개가 넘는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림프절은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감염에 맞서 싸우는 면역 세포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림프절의 흐름이 정체되기 쉽고 땀샘의 기능도 떨어지면서 노폐물이 피부에 쌓이게 됩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향수나 데오드란트를 과하게 사용하시죠.
이 제품들 속 화학 성분은 땀구멍을 막고 오히려 독소 배출을 방해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향기로운 것 같아도 몸속에서는 썩은 냄새가 천천히 올라오는 겁니다. 겨드랑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선 근본적인 순환 회복이 필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에게 권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관리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겨드랑이는 무향의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어야 합니다. 화학 성분이 강한 바디워시나 항균 비누는 피부를 자극하고 땀샘을 더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녹차 성분이나 코코넛 오일이 들어간 천연 비누가 좋습니다. 샤워할 때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절대 힘주어 박박 문지르지 마세요. 둘째, 샤워 후에는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겨드랑이는 접히는 부위라 겉은 마른 것 같아도 안쪽이 젖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건으로 꼼꼼히 닦고 필요하면 찬바람 드라이어로 한 번 더 말려주세요. 특히 여름철엔 땀이 금방 차오르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천연 데오드란트를 사용해 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베이킹소다 한 작은 술에 코코넛 오일을 약간 섞어 크림처럼 바르는 겁니다. 이건 땀샘을 막지 않으면서 세균의 번식을 억제해 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과 식초를 미지근한 물에 희석해서 솜에 묻혀 톡톡 두드리는 방식도 좋습니다. 약간의 식초 냄새는 금방 날아가고 피부 pH 균형을 잡아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넷째, 아침마다 림프 마사지를 2분간 해주세요. 이것이 겨드랑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고 반대손으로 겨드랑이에서 목 아래, 가슴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양쪽을 1분씩 하루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이 4가지 방법을 2달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가족 모임에서도 냄새 걱정 없이 자신감 있게 앉아 있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향기 나는 할머니가 된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함께 웃으며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여러분, 겨드랑이는 단순히 땀이 나는 곳이 아닙니다. 몸속 독소가 배출되고 면역이 시작되는 관문입니다. 이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면 냄새는 사라지고 몸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오늘부터 딱 5분 겨드랑이에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도 분명 그 효과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제 4군데 중 2번째로 중요한 부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곳은 바로 목 뒤와 귀 뒤입니다. 이 부위는 많은 분들이 거의 신경 쓰지 않는 곳입니다. 샤워할 때도 대충 넘기고 손이 잘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울을 보며 닦아본 기억조차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 냄새의 가장 강한 진원지가 바로 이 목 뒤와 귀 뒤라는 점입니다. 80살 박성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늘 청결을 중요하게 여기시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목욕하시고 옷도 단정하게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옆에 오면 이상하게 몸을 피하더랍니다. 심지어 함께 사진을 찍을 때도 자꾸 거리를 두려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왜 그런 걸까요? 저는 깨끗한 편인데. 그 말에 저는 박 어르신의 귀 뒤와 목 뒤 피부를 살펴봤습니다. 그곳에는 살짝 노란 기름때가 얇게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엔 잘 안 보이지만 냄새는 분명히 나는 상태였죠. 이 부위가 냄새를 잘 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목 뒤와 귀 뒤는 피지선이 발달한 부위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 분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부위에서의 분비는 오히려 증가하기도 합니다. 특히 귀 뒤쪽과 목 뒷덜미는 기름 성분이 굳어 붓기 좋은 구조입니다. 둘째, 이 부위는 통풍이 잘 되지 않고 햇빛도 잘 닿지 않는 습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땀과 피지, 각질, 먼지가 섞여 냄새의 원인이 되는 노폐물이 쌓이기 쉽습니다. 셋째,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목과 귀 뒤를 닦기 어려워합니다. 팔이 잘 안 올라가기도 하고 거울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께 실제로 효과를 본 목 뒤와 귀 뒤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긴 손잡이 수건이나 브러쉬를 활용해 주세요. 목 뒤는 손이 잘 닿지 않기 때문에 긴 막대에 수건을 감거나 시중에서 판매하는 목욕 브러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러운 솔로 원을 그리듯 문지르며 씻어주세요. 비누는 자극 없는 순한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귀 뒤는 면봉이나 물수건으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귀의 바깥쪽만이 아니라 귓바퀴 뒤쪽, 귀 밑부분까지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특히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귀 아래쪽에 땀이 고이기 쉬우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샤워 후 반드시 완전히 건조시켜 주세요. 수건으로 두세 번 가볍게 눌러 닦고 습한 계절엔 드라이어의 찬바람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물기와 피지가 함께 있을 때 세균이 가장 빠르게 번식합니다. 넷째,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마사지 오일을 활용해 보세요. 목 뒤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면 피부 각질 제거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라벤더나 호호바 오일처럼 자극이 적은 천연 오일이 좋습니다. 박성호 어르신은 이 네 가지 방법을 하루에 5분씩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손주가 먼저 할아버지 향기 좋아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목 뒤와 귀 뒤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영향이 없는 부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들과 가까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맡게 되는 부위입니다. 그만큼 냄새로 인한 거리감이 생기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소홀히 해왔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목 뒤와 귀 뒤, 이 두 곳을 하루 5분만 정성 들여 관리해 보세요. 가족의 표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자신감도 다시 살아날 겁니다. 이번에 살펴볼 부위는 배꼽 주변과 가슴 밑에 주름 부위입니다. 이 부위들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한 채 방치하기 쉬운 곳입니다. 하지만 냄새의 진짜 원인은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습한 구역에서 시작됩니다. 77살 김복자 할머니는 여름이면 외출을 꺼리게 되셨습니다. 늘 깔끔한 분이셨고 날마다 샤워도 하셨지만 스스로도 몸에서 나는 냄새가 신경 쓰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샤워도 하고 땀도 많이 안 흘리는데 냄새는 자꾸 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김 할머니의 배꼽과 가슴 밑 부위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배꼽 안쪽은 노란때가 뿌옇게 쌓여 있었고 가슴 밑 피부는 땀띠처럼 붉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이 부위들은 피부가 접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땀이 마르지 않고 계속 머무르며 세균과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죠. 배꼽은 특히 문제가 많습니다. 좁고 깊은 구조 때문에 샤워할 때도 물이 잘 들어가지 않고 솜씨 좋게 닦지 않으면 때가 쌓여 냄새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 하나, 가슴 밑 주름입니다. 여성 어르신들 중 다수는 가슴 아래에 피부 접힘이 생기면서 그곳이 항상 축축해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이 부위에 쌓인 땀과 피지는 햇빛도 닿지 않고 통풍도 어려워 냄새가 진하게 올라오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관리법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첫째, 배꼽은 주 2회 이상 따로 세척해 주세요. 샤워할 때 손끝이나 면봉, 부드러운 타월을 이용해 배꼽 안쪽을 살살 돌리듯 닦아야 합니다. 순한 비누를 충분히 거품낸 다음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천천히 정성껏 닦아주세요. 세척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수건으로 배꼽 안까지 완전히 말려주셔야 합니다. 둘째, 가슴 밑은 매일 샤워할 때마다 꼼꼼히 세척하고 완전 건조해 주세요. 이 부위는 물만 뿌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피부 접힘 사이를 손으로 벌리고
비누 거품을 넣어 닦아야 합니다.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접힌 부위 안까지 닦고 통풍을 시켜야 합니다. 찜질방에서 쓰는 미니 선풍기를 활용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좋습니다. 셋째, 항균 파우더나 베이킹소다를 활용해 주세요. 샤워 후 완전히 건조된 피부에 옥수수 전분 가루나 베이킹소다를 소량 뿌려주면 습기를 흡수하고 세균 증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특히 여름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넷째, 속옷 선택도 중요합니다. 속옷은 면 100% 소재로 통기성이 좋고 몸을 조이지 않는 디자인이 좋습니다. 폴리에스터나 합성 섬유는 땀을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복자 할머니는 이 네 가지 방법을 실천하신 지 한 달 만에 몸에서 나는 냄새가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며느리도 저한테 가까이 와서 안아줘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기분이 좋던지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냄새는 우리가 더운 여름에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 노폐물이 피부에 머무르고 제대로 씻기지 못한 자리가 있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배꼽과 가슴 및 주름. 이 부위는 스스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관리만 잘해도 하루 종일 산뜻한 기분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샤워할 때 그저 물로만 넘기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곳일수록 더 정성껏 관리해야 합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깨끗하게 닦고 부드럽게 말리고 가볍게 파우더만 발라도 냄새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가족과 가까운 거리에서 당당하게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입냄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 입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그 어떤 향수나 옷차림도 입냄새 한 번이면 상대와의 거리감이 확 생기게 마련입니다. 85살 강만수 할아버지는 평소엔 말이 많고 정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손주와 책도 읽고 이야기 나누는 걸 참 좋아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손주가 자꾸 멀리 앉는 걸 느끼셨답니다. 심지어 책을 읽어주면 할아버지 조용히 읽어줘요 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한테서 냄새가 나는 걸까요? 전 이를 꼭 닦고 자는데도 그렇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강 할아버지의 구강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입안은 마른 상태였고 혀 위에는 흰색의 두꺼운 설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건 입안 세균이 과다하게 번식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침은 단순한 수분이 아닙니다. 입안의 세균을 씻어내고 음식물 찌꺼기를 분해하며 구강 내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침이 부족하면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게 되고 혀 표면에 두꺼운 백태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입냄새의 근본 원인입니다. 더욱이 많은 어르신들이 입이 마르는 줄도 모르고 양치만 열심히 하시다가 더 자극을 주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실제로 추천드리는 입냄새 예방과 개선을 위한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셔주세요. 밤사이 말라있던 구강 점막을 적시고 침샘을 자극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찬물보다는 체온보다 약간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둘째, 혀 클리너로 하루 한 번 혀를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칫솔로 문지르면 오히려 상처가 나기 쉽기 때문에 혀 전용 클리너를 사용해야 합니다. 혀 뒤쪽에서 앞쪽으로 한 번씩 살살 쓸어내리는 것만으로도 입냄새를 유발하는 백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절대 힘을 주지 마세요. 강하게 밀면 혀가 헐거나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소금물 가글을 하루 한두 번 해주세요. 시중 구강 세정제에는 자극적인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신 소금 한 꼬집을 물 한 컵에 녹여 가글해 보세요.
살균 효과는 충분하면서도 입안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잡아줍니다. 넷째, 자주 씹는 습관을 만들어주세요. 사과, 당근, 오이처럼 씹는 시간이 긴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씹는 행동은 침샘을 자극해 자연스럽게 침 분비를 유도하고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 줍니다. 강만수 할아버지는 이 네 가지 습관을 실천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손주가 다시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책 읽어줄 때 할아버지 입 냄새 안 나요? 고마워요.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 말 하나에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입냄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섬세하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입안이 마르고 침이 부족하고 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해도 냄새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5분만 투자해 보세요. 미지근한 물 한 컵, 부드러운 혀 클리닝, 소금물 가글, 자주 씹는 습관. 이 네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입냄새는 서서히 사라지고 사람들과의 거리도 훨씬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도 말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표정과 태도가 훨씬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숨은 냄새가 아닌 기분 좋은 말소리가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냄새가 옷과 이불에 배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샤워도 하고 겨드랑이도 닦고 입냄새도 관리하는데 도무지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 저는 한 가지를 꼭 확인해 봅니다. 바로 입고 있는 옷과 덮고 있는 이불입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도 오래된 파자마, 세탁하지 않은 속옷, 습기 찬 이불에서 나는 냄새가 우리 몸 전체에 다시 배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냄새의 40%는 피부가 아닌 옷감과 침구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땀과 피지의 조성이 변하면서 냄새 성분이 더 강하게, 더 깊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앉아있는 시간,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냄새가 섬유에 고이고 배는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속옷이나 파자마를 3일 이상 입으면 땀과 피지가 천 안쪽에 깊게 흡수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햇빛에 말리지 않거나 제대로 세탁하지 않으면 서서히 산패가 진행돼 냄새가 진해지게 됩니다. 한 예로 70대 이정의 할머니는 몸은 매일 씻었지만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 속상해 하셨습니다. 주치의로서 저는 그분의 파자마와 이불을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겉보기엔 깔끔했지만 베개와 이불 끝자락은 손으로 만졌을 때 기름기가 도는 느낌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생활 속 해결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첫째, 속옷은 이틀에 한 번 이상 교체해 주세요. 특히 겨드랑이, 배, 허벅지 안쪽이 닿는 부분은 채취가 쉽게 배는 부위입니다. 속옷은 면 100%, 통기성 좋은 소재가 가장 좋습니다. 몸을 꽉 조이는 옷은 땀도 더 배게 만들고 냄새도 오래 남습니다. 둘째, 파자마는 주 2, 3회 이상 세탁해 주세요. 특히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하루 한 번 교체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같은 파자마를 일주일 입으면 냄새가 옷에 고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불과 베개 커버는 2주에 한 번 이상 교체해야 합니다. 피부와 직접 맞닿는 시간이 가장 긴 곳이기 때문입니다. 베개는 머리의 피지, 두피 냄새, 침까지 그대로 흡수합니다. 이불은 햇볕에 자주 말리고 세탁소에 주기적으로 맡겨 관리해 주세요. 넷째, 옷장이나 서랍 안도 함께 환기해 주세요. 곰팡이나 눅눅한 냄새는 옷이 아닌 옷장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문을 자주 열어두고 수지나 베이킹소다, 탈취제를 함께 넣어두면 좋습니다. 이정의 할머니는 이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난 뒤 집안 냄새가 달라졌다는 말을 자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루에 한두 번 씻지만
옷은 하루 종일 입고 이불은 수십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당연히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씻는 것으로, 생활 공간은 바꾸는 것으로 우리는 냄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씻어도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속옷, 파자마, 베개, 이불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청결은 피부에서 시작되지만 완성은 섬유와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바로 세탁기를 돌리거나 햇볕에 이불을 널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몸의 향기를 바꾸고 여러분의 일상에 상쾌한 바람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겨드랑이, 목 뒤와 귀 뒤, 배꼽과 가슴 밑 주름, 그리고 입과 혀, 마지막으로 옷과 이불까지 노인 냄새의 근본 원인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좋은 관리법들을 어떻게 일상에 녹여낼 것인가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알겠는데 이걸 매일 어떻게 다 하죠? 귀찮아서 며칠 하다 말 것 같아요. 시간도 없고 순서도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하고 쉬운 5분 루틴을 만들어 실천하게 도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를 아침부터 차례로 나눠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구강 관리와 겨드랑이 준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셔주세요. 입안을 촉촉하게 적시고 밤새 말라있던 침샘을 깨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엔 혀 클리너로 혀에 낀 백태를 살살 닦아주세요. 한 번만 쓸어내려도 입냄새가 훨씬 줄어들고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세면대 앞에 서 있는 김에 겨드랑이 마사지를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고 반대쪽 손으로 겨드랑이에서 목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쓸어주세요. 양쪽 1분씩 총 2분이면 충분합니다. 낮에는 외출 전 생활 중간 시간입니다. 이때는 땀이 많이 나는 계절이라면 천연 데오드란트를 가볍게 덧바르거나 겨드랑이 땀이 찼는지 확인해 주세요. 물티슈로 닦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입안이 마르기 쉬운 오후엔 사과나 오이처럼 씹는 간식을 드셔보세요. 침이 자연스럽게 돌며 입냄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저녁엔 샤워와 집중 관리 시간입니다. 하루 중 피부 청결을 가장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간입니다. 샤워할 땐 귀 뒤와 목 뒤, 배꼽, 가슴 밑 주름을 비누 거품을 내어 천천히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샤워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가슴 밑 접힌 부위나 배꼽 안은 특히 꼼꼼히 말려주세요. 습기가 많은 계절이라면 베이킹소다나 옥수수 전분 가루를 땀 차기 쉬운 부위에 살짝 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불도 확인해 주세요. 오늘 입은 파자마, 베갯잎은 냄새가 배지 않았는지 주 2회만이라도 교체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입 마무리를 해주세요. 하루를 정리하며 소금물 가글로 입안을 헹궈주세요. 구강 내 세균을 정돈하고 입냄새의 원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각 시간대에 따라 부담 없이 짧게 나누어 관리하는 겁니다. 하루 전체 시간으로 따져보면 실제로는 5분이면 충분합니다. 또 한 가지 추천하는 방법은 요일별로 한 부위씩 집중 관리하는 루틴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겨드랑이 집중 관리, 수요일은 귀 뒤와 목 뒤, 금요일은 배꼽과 가슴 밑, 일요일은 입냄새 집중 관리와 이불 점검. 이런 식으로 나누면 심리적인 부담이 줄고 오히려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가 85세인 지금까지도 이 루틴을 지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아침 2분, 저녁 3분, 하루 5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 덕분에 손주와 가까워지고 가족과의 식사 시간도 더 따뜻해졌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도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5분의 건강 루틴, 그것이 여러분 삶을 향기롭게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노인 냄새의 정체와 그 해결법을 하나하나 차근히 살펴보셨습니다. 겨드랑이, 목 뒤와 귀 뒤, 배꼽과 가슴 밑, 입과 혀, 그리고 우리 몸과 가장 오래 함께 있는 속옷, 파자마, 이불과 베개까지. 여러분, 이 부위들은 그동안 우리가 거의 신경 쓰지 않던 그런 작고 조용한 자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과 마주 앉을 때, 손주와 가까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향기가 배어 나오는 곳도 바로 이 부위들이죠.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많은 어르신들께 같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냄새는 나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무관심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단지 후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마음과 마음의 온도까지 바꿔버립니다. 그렇기에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냄새를 다스리는 건 건강을 지키는 일이자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며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몸을 씻는다는 건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고, 냄새를 가꾸는 일은 내가 누구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그 첫걸음을 이미 떼신 겁니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꼭 내 부위 모두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입, 내일은 겨드랑이, 그 다음은 옷장 속 파자마부터 정리해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일상에 얼마나 큰 기쁨을 안겨주는지 곧 몸으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저는 85세입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혀 클리너로 혀를 닦고 입안을 소금물로 헹구고 귀 뒤를 거울로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습관은 저를 더 자신 있게 만들었고 제 가족들을 더 가까이 불러주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같은 변화를 느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삶의 정점이자 지혜가 열매 맺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조금씩 느리게 걷지만 훨씬 더 깊게 느낄 수 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과거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하루가 더 향기롭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다음 영상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연결이 됩니다. 노년지혜학교는 여러분이 오래도록 건강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주인공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오늘도 건강하게 기분 좋게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노년지혜학교의 김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